점수를 공개합니다. 네, 민혜 선생님 72점, 김태균 선생님이 75점 주셨습니다. 높지 않아요. 사실 저는 살짝 걱정이 좀 됐어요. 왜냐면 일단 처음에 복싱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칼로리 소모도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시기에는 부상의 위험이 좀 크고요. 특히나 늘어난 체중으로 계속해서 뛰니까 무릎 관절에는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력과 체력을 높인 후에 복싱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김태균 선생님은 이상미 씨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고기를 잘 안 드시는데 이게 식물성 단백질만 드실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몇 가지를 좀 섭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의 성장을 조금 좀 저해시킬 수가 있어서 좀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면서 근육을 생성하고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상미 씨처럼 이제 관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혹시 이상미 씨의 루틴 중에요. 관절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았을 만한 루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드셨던 이 콘드로이친이 아무래도 이상미 씨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계속해서 손을 쓰니까 손가락이나 손목이 좀 아플 수밖에 없고요. 카페 운영하실 때도 설거지하고 계속 커피 내리고 할 때 손 쓰죠. 계속 서 있으니까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가죠. 사실 그동안에 계속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갈 만한 생활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불편감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이 콘드로이친의 긍정적인 영향이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콘드로이친은 연골 다음에서 수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연골의 구조를 지지하는 건 물론 연골 탄성 섬유의 주성분으로 약간 스프링 같은 역할과 윤활제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관절의 마찰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콘드로이친이 점차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라고 하고요. 70대가 되면 거의 다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콘드로이친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연골의 노화가 가속화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제 콘드로이친은 몸 안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외부에서 조금 보충을 해주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지금부터 약간 좋은 것도 좀 잘 챙겨 먹고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는 뭐 이상미 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니까 아예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는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 통증이 왔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게요. 지금부터라도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좋은 강구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요. 3개월간 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해본 결과 42일 만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연구가 종료되는 3개월 이후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관절의 통증이 4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손 관절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좀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켜 봤더니 대조군과 비교해 봤을 때 통증 점수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또 손 관절의 기능과 경직도도 좀 좋아졌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절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제 관절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환을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콘드로이친 뭐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관절이 아닌 다른 부분에 생긴 염증에도 이게 도움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실제로 관절염으로 통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염증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콘드로이친이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차단을 해서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골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뭐 염증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나 궤양성 대장염, 동맥경화증과 같은 염증 관련된 질환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좀 전에 이게 통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설마 다른 이유도 혹시 있는 건가요?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바로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뼈가 어떻게 부딪히죠? 싸우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뼈가 내 뼈랑 서로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 각각의 뼈들은 직접 닿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연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절에. 네, 근데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면서
결국은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콘드로이친의 도움을 받으면 좀 좋을 수가 있는데요. 한 실험에서 관절 통증 있는 100여 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 800mg을 좀 섭취를 시켜봤더니 대조군은 관절의 너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섭취한 군은 관절의 너비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관절의 너비가 유지가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닿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이 관절 간격 유지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연골을 지켜주기 때문에 관절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저 석고기둥 두 개가 우리 몸에서 위에는 허벅지인 넓적다리뼈, 밑에는 정강이뼈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 사이 공간이 관절이겠죠. 지금은 연골의 탄력을 담당하는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정상적인 연골이에요. 우리가 막 뛰거나 움직여도 멀쩡하죠. 그런데 반면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서 탄성이 부족하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저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보기만 해도 아파요. 연골이 무너져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니까 작은 충격에도 저렇게 손상되고 뼈가 맞닿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는 사실 출산보다 아프다는 말인 좀 안 믿겼는데 이제 저걸 보니까 말기 관절염 환자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아프다고 하시는지를 좀 알 것 같고 막 제 무릎도 좀 시큰거리는 것 같고 그러네요.